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업을 함께할 통합사회 오남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영상물을 제시하고 그의 퀴즈에 대한 답을 밴드 쪽지로 제출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한 동영상을 보고 강의 속 영상에서 제시한 퀴즈에 대한 정답을 밴드 쪽지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자, 일주일에 2번 강의가 들었는데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모두 다 강의형으로 진행하되 두 번째 강의 때 주로 퀴즈가 제시될 건데요. 그렇다 해서 첫 번째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그리고 퀴즈는 모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유의해서 강의를 다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의에 앞서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교과서와 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준비 안 된 친구들 있으면 빨리 준비해 갖고 오도록 합시다. 자, 다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이 지금 보시다시피 촬영을 조금 열악하게 하는데 다소 산만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대단원. 생활공간과 사회. 벌써 3단원이에요. 학교도 안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 단원들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했을 텐데요. 계약하고 나서, 그러니까 등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더 보충해 줄 예정이니 너무 큰 걱정 마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한 장 넘겨서 보도록 합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변화. 자, 여러분들 항상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제목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산업화랑 도시화로 인해서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에 앞서서 우리가 산업화랑 도시화의 개념을 볼 건데요. 산업화랑 도시화를 가져오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세 번째 줄에, 자, 표시 알아서 해둡시다. 산업혁명이에요. 우리가 몇백 년 전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죠.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간단히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를 발명하기 시작했어요.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 동력원을 발명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량으로 물건을 생산하던 것에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지게 된 획기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무슨 혁명이다?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의 구조는 기존 농업 중심에서 공업,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들 공자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업 중심의 사회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데 이것을 무슨 화라고 한다? 산업화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의 구조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는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촌락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도시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하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도시화가 진행되었을까요? 교과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1960년대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자, 196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자, 어디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냐면 바로 수도권과 남동임의 지역. 자, 짜잔.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양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예요. 자, 여기가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가만히 보니까 지도가 약간 왜곡됐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동 쪽은 남동 쪽인데 이 바닷가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 자, 바로 뭐 광양이라든지 부산, 울산, 자, 이게 포항 등지. 자, 이쪽을 중심으로 바로 우리나라는 산업화랑 도시화가 시작됐어요. 수도권 그리고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자연스레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우리 교과서 70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70페이지 선생님도 넘겨볼게요. 자, 자체 수동입니다.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활 공간의 변화. 자,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거주 공간의 변화가 나와 있네요. 자, 당연히 사람들이 주된 거주 공간이 농촌, 어촌, 촌락에서 도시로 바뀌었겠죠. 자, 옛날에는 바로 농경지 주변이 내 집이었어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주거지와 일터가. 하지만 도시에서는 교통이 발달하면 할수록 주거지와 직장이 멀어지게 됐죠. 자,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도 굉장히 먼 곳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고 도시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옆 페이지에서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자, 거주 공간이 일단 그렇게 변화했다라고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생태 환경의 변화. 생태 환경은 여러분들 미리 딱 감이 잡힐 거예요. 바로 녹지가 감소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은 당연히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겠고 주택, 공장, 도로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녹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가 도시에는 이용을 해야 될 공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공간에 많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높이 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아파트가 밀집하게 되고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집약적이라는 거는 제한된 공간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생긴 생활 공간, 거주 공간과 생태 환경의 변화는 크게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또 도시의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주변의 경관이 바뀌기도 해요. 자, 특히 여러분들 대도시 주변에는 교외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도시가 워낙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인구, 여러 가지 시설,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주변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교외, 우리가 바깥 외자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교외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교통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런 현상은 확대되고 가속화되겠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71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71페이지는 우리 도시 내부가 어떠한 모습으로 분화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을 선생님도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도심이라고 합니다. 도시 중심부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구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광화문 을지로 일대에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높은 고층 건물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교통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관들이 이쪽에 모여 있는데 사실 땅값이 너무 비싸요. 우리가 이제 땅에 대한 대가, 지가라고 하는데 이런 높은 지가를 담당할 수 있는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심이 담당하는 기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도심의 기능을 도와주는 도울 부자죠. 부도심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가 영등포구에 속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만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도 신촌이라든지 여러 곳이 우리 부도심에 해당한다고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러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부도심이 발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이랑 공업지역도 분명히 필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도심과 부도심은 워낙 지가,
땅에 대한 대가, 땅값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랑 공업 기능이 들어서기 매우 힘들고 이런 기능들은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와 공업은 외곽 지역, 도시 외곽 지역. 그렇지만 도시 안에 위치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내부의 다양한 모습은 이런 식으로 분화된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한 장만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넘겨보니까 잘 보이나요? 위치를 좀 조정해야겠네요. 수동 조절.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활 양식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삶의 양식이 변화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가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물건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대량 소비도 가능해졌겠죠. 자,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확보가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전에 농경사회였을 때는 여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즉, 일과 쉼이 분리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출근과 퇴근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고 여가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면서 근로자의 노동은 줄고 여가가 늘어났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도 처음에 도시화할 때 여기 나왔던 개념인데요.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대되었다. 생활 양식이란 건 하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떠올리면 돼요.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교통시설, 또 몇 발자국만 가면 편의점도 많고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등등 뭐 공연장, 영화관 이런 많은 시설물들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이게 바로 도시적 생활 양식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가 이룩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은 촌락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1차 산업, 농업,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업이 다양화됐어요. 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주로 산업도 2차, 3차 산업. 자, 2차는 물건을 만드는 공업이 되겠고요. 3차는 서비스업이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직업이 생겨났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 간의 이질성이라는 건 서로 다른 성질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농경사일 때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사람들의 취미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사회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직장도 너무나 다르고 사람들의 성향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직업 간의 소득 수준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가족의 형태는 기존의 대가족에서 핵가족의 형태로 분화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매우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늘어나는 편의점과 또 우리가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들 있죠. 뭐 혼밥한다, 뭐 혼자 밥 먹는다, 혼영한다, 뭐 혼자 영화 본다 등등등 이러한 개념 자체가 바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시 주민들은 촌락 주민들에 비해서 유대관계가 낮은 편이에요. 촌락 주민들은 농촌에 가면은 지역에 사시는 거주민들 주변 대부분 이 지역 주민들을 서로 알고 지내는 데 비해서 여러분들 혹시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시는지 잘 아시나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 간의 유대가 낮고 어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양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산업화와 그 이전 사회와 어떻게 대비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교과서 내용 한번 점검을 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또 강의를 올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